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어김없이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서 또 남다른 시선을 갖고 계시면서 때로는 삐딱한 시선으로 호된 논평을 보이고 있고 지역사회에 불만이 많으신 아, 불만 없습니다. 근데 저 오늘 찾아뵌 이유는 저거 뭐야 도시재생 사업 있잖아요. 그게 뭔지 좀 자세하게 우리 뭐 낱말은 알아듣겠는데 재생센터 개소식 때문에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시에 가서도 알아보고 이제 뭐 할라 했는데 자세하게 이제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위원으로 돼 계시잖아요. 네. 그것도 뭐 이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좀 이게 좀 예전 같으면 그 구성원들이 좀 또 그 여당 성향이 지역에 여당 성향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번에 그 개소식에 보니까 좀 혼합이 좀 균형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멤버들이 뭐, 그런 이유는 또 뭔지.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일 거예요. 뭐, 좀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좀 한다면, 네. 이제 우리 지역의 거버넌스, 민간 협치라는 개념들이 많이 깨졌어요. 이제 이른바 이제 동원식, 뭐 이게 민주주의까지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동원식들이 협치라고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과에서 뭐 이제 민간 협치를 한번 구현해보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이셨죠. 뭐 저희도 글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무튼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보기 좋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보기 좋더라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민이 모이고 관이 이제 또 협력적 구조로 가서 어떠한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어떤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좋더라고요. 사설 뭔 근거로 아니, 재단합니까? 내가 보면 그래. 저의 보는 그냥 예. 농담의 얘기고. 예.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처음에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게 뭐냐? 네. 우리가 재생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이제 좀 고민. 재개발한다는 얘기. 아니요, 달라요. 그거랑.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재생 이러면 재개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데 그 관점하고 좀 달라요. 저희도 이제 만일 이게 개발 사업이다, 재개발이다 그러면 저희는 오히려 반대하죠. 하는 건데 재생. 이 취지가 뭐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뭐 아주 뭐 법률적 용어도 있고 뭐 법률적 해석도 있고 하지만 뭐 가장 이제 그 쉽게 설명해서 낙후된 곳을 어떤 새롭게 재창조하자. 그 낙후된 곳은 어떻게 평가를 해요? 낙후됐느냐? 뭐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이제 또 가지고 있어야죠. 뭐 우리가 또 피부로 느끼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명동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예전에 사람이 많았는데. 사람이 많고 활력이 있었는데 지금 다 빠져가 있죠. 그다음에 뭐 시장만 계속 얘기해서 뭐 우리 차 없는 거리. 뭐 이른바 이제 차 없는 거리 하다가 문화의 거리로 바뀌었지만 지금 거기 어떻게 해요? 경제도 사람도 예전만치 이제 이 활력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런 거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 서부 시장 그쪽에 보면 아직도 서부시장. 예, 영천동이나 이런 데 보면 지역 곳곳이 그렇게 그렇지. 예, 좀 낙후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력을 넣어서 재창조로 가는 살아내는. 그러니까 사람을 치면 심폐소생술 비슷한 거네. 그죠? 표현이 좀 아주 뭐 죽어 있진 않지만. 그렇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 재생으로 하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불과 이제 그 한 4, 5년만 해도 어떤 시기였냐면 서울 같은 경우 보세요. 거기가 낙후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시기였냐면 뉴타운. 지금 뉴타운 얘기하는 사람도 없죠, 그죠? 뉴타운식 개발. 그러니까 도저로 한꺼번에 밀어버리고 보기 싫으니까 한꺼번에 그 낙후지역을 확 밀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딱 짓고 이것들이 우리는 재개발. 그건 재개발. 이게 봤죠. 그렇게 했는데 정작 어때요? 원주민들은 거기서 쫓겨나. 괴롭지. 그다음에 그 상가에 있었던, 그다음에 거기서 장사를 하셨던 분들은 뭐 권리금이나 이런 것도 못 받고 쫓겨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쫓겨나서 원주민들이 쫓겨나서 또 어디인가 정착 경기도 쪽이나 이렇게 또 이렇게 가서 또 슬럼화되고 또 쫓겨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게 어떤 참사까지 일어나냐면 우리가 용산 참사 또 사실 거기에서 소외됐던 원주민들의
결국 어떤 그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밀어붙이는 개발. 안타깝게 또 참사를 당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과연 전통적으로 우리가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이런 무지막지한 이른바 재개발 사업들이 과연 원주민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풍요롭게 했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최근 정부가 그 흐름들을 받아들여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가 작년에 이루어졌죠. 새로운 신개념의 이제 그 정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지자체라든지 그런 분들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해는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근데 어떻게 제천이 그래도 시장님 말씀대로 9개가 전국에서 됐다는 게 된 거예요? 되게 일단은 이제 그런 도시재생 활성화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이제 신청하려고 하죠. 이제 아직 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도시 재생을 그렇다면 어떻게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 한번 해보자 해서 공모 사업을 냈는데 그 공모 사업이 이제 올해 공모 사업이었는데 3월 14일이죠. 14일까지 제천시가 아마 제천시도 응모를 할 거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응모하는 지자체가 꽤 준비하는 지자체가 꽤 많아요. 네, 선정된 건 선정은 아니고 이제 그 경쟁을 뚫어야죠. 그러면은 미리 지금 해놓은 거예요? 센터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민간 기구라든지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와꾸가 대준비돼야 그게 소리가 되는 거야. 시가 제안을 했던 거고 그 제안에 시민단체 우리 같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분들이 이제 아주 기초적으로 모였죠. 그러니까 아까 저 시에서 공청회 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졸려서 안 그럴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너무 짧으니까 3월 13일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수많은 그 어디 가나리 그러면 국토부? 그렇죠. 수많은 시민들의 어떤 그런 이해와 이런 걸 다 담보하기는 좀 짧다. 그다음에 도시 재생에 대한 어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철학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되게 되면 어떻게 국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 경제 기반형 같은 경우는 2개, 근린 재생형 같은 경우는 9개. 근데 우리가 9개 신청했는데 정부 지원금이 당선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간 공부에 이제 당첨이 되면 이제 선정이라 총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그래서 4년간 지원한 걸로 해서 선정이 되면 9개 선정되면 200억. 그 정도 되죠. 네, 200억 되고. 그럼 시에서 잠깐만요. 그게 200억인데 그 200억엔 지자체가 매칭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 50% 지자체가 50% 해갖고 50대 50. 그러니까 100억이요? 실제로는 그렇죠. 중앙정부 한 100억, 우리 지자체가 부담할 게 한 100억. 이 정도로.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계획은 시 자체에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겠네. 위원들하고 다 상의해서 돈만 지원해 주는 거네. 그렇죠. 돈만 지원을 하는 거죠. 어차피 그 사업 시행은 시나 또 시민들 같이 모여서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서부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 내용은 모르겠어. 어디까지 섹터는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잡고 있는데. 글쎄 저번에 한번 보도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예. 서부시장을 접근하기엔 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아마 이제 이 중심지 생활권에서 범위를. 변하게 되면 눈에 띄게 변하는 게 있어요? 기대 효과? 아직은 이제 제천시가 용역을 줬는데, 용역 전체 그림을 아직 못 봤어요. 지금 계속 공청회 하고 하는데, 최종,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뭐라 얘기를 못 하는 건데. 그것도 실시형 용역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시 설계 용역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적은 돈에 몇 천만 원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적은 돈에 용역을 지금 주고 용역 수립 중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결론은 3월 14일까지 응모를 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공모가 된다 해도 지금 걱정인 게 뭐냐면, 공모가 돼도 우리가 지자체 매칭 예산이 1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자체 예산이 100억 용역 회사가 나올 그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다 그래도 나머지 우리 매칭 예산 100억 가지고 또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총 200억 예산 만약 확보를 했다면 200억 예산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어떤 변화를 끌 것인지는 고민이에요. 사실 이제 비판적인 입장도 있고 또 긍정적인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100억. 그래서 돈을 따지지 말죠. 돈보다는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많은 낙후된
곳에서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활력을 넣느냐. 그러니까 쉽게 들면 이제 황량한 땅에 새싹이 돋아나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기본 취지라든지 재생에 대한 원뜻, 철학, 뭐 이런 흐름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 같이 공유해서 기초적인 고민들을 좀 같이 하는데 일단 첫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돈 얘기 자꾸 하는 걸 떠나가지고 하여튼 그 돈으로 그게 사료가 된다는 얘기인데 비료. 예? 그래가지고 그 활력이 떨어지는 곳에 이제 좀 어떤 생명력을 좀 비료를 안 좋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생명력을 좀 살리자 이랬다는 게 쉽게 그렇죠. 그거네. 네,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죠. 여전히 뭐 일부 뭐 지자체에서는 뭐 이걸 이제 좀 추진하는 뭐 이 과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있다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게 마치 똑같이 그러니까 재개발 방식들로 그건 오지 착각하면 안 않을까. 되겠네, 재개발. 예, 그게 아니고 숨겨진 자원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그 안에서 어떤 그 안에 그 섹터 안에서 어떻게 어떤 생태적 관계들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고 복원시키게 만드냐, 그리고 공동체를 복원한다는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데서 저도 사실 이제 우려 반, 기대 반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하고 있죠. 그 진행할 때 이제 좀 잘 어떤 그 생각 자체를 잘 해야 되겠네. 그렇죠. 뭐 그림 예를 들어서 뭐 향규마을 그 벽화 그리기 그것도 그 그림으로 인해서 뭐 좀 어떤 이미지라든가 근데 우리 좀 이렇게 우리가 냉정히 좀 이렇게 물론 이제 벽화 작업을 하시거나 하신 분들에선 좀 높게 평가하는데 좀 냉정히 좀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마을 만들기라는 어떤 트렌드에 이렇게 제천도 이제 그게 하고 있죠. 가장 쉬운 접근들이 문화적 접근들이에요. 근데 문화적 접근들이 이런 것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만 과연 원주민들이 거기에서 주도를 해나가고 뭘 참여하거나 해서 이것들을 같이 만들어왔냐는 아니에요. 그런 그러니까 건 1년에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1년에 훈련된 작가들이라서 그냥 그림을 그려줘 그냥 나오는 그림. 거예요. 그 주민들은 그냥 그림 이쁘네 잘 그려놨네 이 정도 그러니까 수준이야. 여전히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주민들은 수혜적 관점이라는 거지. 근데 그것들이 과연 제가 고민하는 건 이게 과연 물론 이제 위안은 삼을 수 있겠죠. 아 그림 멋있어라고 위안은 삼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과연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끌어다니거나 아니면 주도를 해나가면서 전체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가지거나 할 수 있게 가느냐. 여기 저 항상 뭐냐면 여기에 많이 빠져있다. 이 부분들이 사실 제 고민의 지점이죠. 저 벽화 많이 그려놓으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이터예요 그게 어때? 실제로 많이 오는 동네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요새 워낙에 벽화가 많아서 또 그것도 트렌드 개발 좀 해야 돼. 그럴 수 있지만 뭐 동피랑 같은 경우가 우수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디요? 동피랑 그다음에 우리 동피랑이 어디? 저기 남해 쪽에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저 청주 수안골 같은 경우라는 수안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거나 동피랑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게 환상을 가져요. 와 벽화 그리니까 와 멋있다. 근데 냉정히 말해봅시다. 지금 수안골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벽화를 통해서 유명해졌는데 그 마을에 땅값 올라가고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이제 외부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다가 카페를 지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동피랑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오히려 주민들이 쫓겨난 상태도 아니 쫓겨나지 않았는데 해체를 주민들이 못 받-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 벽화를 보러 밤이고 낮이고 오면서 주민들의 어떤 그 평온한 삶까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벽화라든지 가치를 부여하는 건 좋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뭐 이런 고민들도 총체적으로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근데 좀 발전이 있다 보면 좀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발전이 아니고 발전이 아니고 정확해서 그 주민들이 캔버스 안에서 어떤 객체화가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동물의 원숭이야. 쉽게 말해서. 혜택은 못 받고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동물의 원숭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과연 그것들이 주민의 그럼 예전에 그 뭐 저기 콜럼버스가 저 신대륙 발견해가지고 왔을 때 원주민들의 어떤 그 피해 이런 그런 현상 비슷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본인들이 살던 어떤 그 자연의 삶 이것이 문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1400년 글쎄 그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유럽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저는 벽화가 이제 꼭 이 공동체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일부분들이니까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서로가 잘 살게끔 하고 잘 사는 게 뭐냐 삶의 가치 행복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그렇죠. 결국은 주머니에 돈 많은 것보다? 삶의 질, 또 삶의 가치, 그러니까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들이 좀 더 그러면서 이제 재발견되는 행복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자. 대전 시민들이. 그렇죠. 우리가 뭐 행복 지수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들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게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발전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개발 아니면 공장 유치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전체 행복 지수들이 쭉 떨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어떻게 크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주어진 신자유의 하에서 한국 사회가 보는데 전체 행복 지수를 말 끊어서면 안 되고 그게 바라는 욕망이 커서 거기에 충족이 안 돼서 지수가 또 낮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그렇죠. 있죠. 근데 그 욕망이 뭐냐는 거야. 그 욕망에는 일자리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 문화적 욕구도 있고 뭐 이게 다 있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욕망이 적고 그러니까 한마디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한국 트렌드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마찬가지로 경제 개발 아니 경제가 활성화되면 시민들이 다 행복할 줄 알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아니란 말이죠. 한국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수록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그렇지. 사람이 왜냐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는 부의 편중, 상대적 박탈감, 비정규직한 막 내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 이것만 아니고 그렇지. 문화적 향유. 그게 그래서 욕구가 커지는구나. 그렇지. 이런 것 그래서 TV 같은 거 보면은 그 드라마 이래 보면은 말이야 2층 집에 이래 살고 말이야 이래 성형 수술한 여자 나와가지고 아유 뭐 20몇 살 먹은 애가 뭐 대표 이사고 뭐 이러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 드라마 보면서 뭐 이혼을 뭐 멋있게 하는 거 막 이런 게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집은 왜 못 살까 이런 욕망이 막 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불행해지는 거 사람이 그런 거 맞죠? 그럴 수도 조금 있죠.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 하여간 이제 좀 고민들이 이제 이런 시대적 어떤 이제 계속 제가 주장하는 성장의 한계는 왔다. 그렇지. 대한민국 성장의 한계 왔어요. 지금 뭐 3% 4% 얘기라는 건 또 3만 달러 이상 가려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불가능한 거고 부정부패가 없어요. 이제부터 고민이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패러다임 전환하자. 무엇이 개발이냐, 그 다음에 그 개발된 이익들이 어떻게 다수의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뭐 그 전에 이제 소수익, 왜곡되는 거 이런 것도 좀 구체화하고, 하여간 이런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제 지금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우리 지자체가 공모 사업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고 설령 또 공모 사업에 이제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계속 가야 한다. 또 한 번 또 도전하면 되잖아요. 또 그렇죠. 받을 거 아니에요.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시민적 합의라든지 공감대, 우리 지역이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꾸고 적응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숙성이 되면 수기가 되면 오늘 할수 있겠다는 거죠. 재생 사업이나 도시 재생이 무엇인가라는 개념부터 잘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밭이 있으면 불도자로 그냥 미는 게 아니라 그 밭을 더 풍요롭게 해가지고 새로운 새싹이 생명이 어떤 자연스럽게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연과 어울리면서 그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 또 진짜 자연 더불어 사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모니 삶의 하모니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뭐 그렇게 조화롭고 이런 건데 한 지역이 어떻게나 모처럼 또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뭐 저희도 적극적으로 늘 비판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늘 항상 불만이 많은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도 해나가야 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재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 전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중요한 어떤 그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항상 또 우리 불만과 비판과 이런 걸 갖고 있어야 시야가 또 넓어질 수도 있고. 비판적 입장이 저희고 저는 사실 낙관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 낙관을 하는 거예요. 낙관을 하는데 그 낙관과 희망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비판과 이런 것도 있고 문제점을 고발하고 하면서 개선을 해나가면서 좀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비판적으로 보는 건 맞죠. 아무튼 이거 오늘 뭐 상당히 그 참 좋은 내용을 자세하게 좀 알아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내가 궁금한 게 또 시민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시민들도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하여튼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